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사사키의 포스팅 요청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시히 마사토 감독은 포스팅 요구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구단에 좀 더 보답하고 나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요시히는 1998년 일본 선수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FA 자격을 획득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야쿠르트의 일본 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요시히는 1년 20만 달러라는 헐값에 계약했고 매츠, 콜로라도, 몬트리올에서 5시즌 동안 32승 47패, 4.61을 기록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사키는 이구치 감독 시절 추첨을 통해 지바 롯데에 지명됐기 때문에 사사키와 요시다 감독의 관계는 구리야마 감독이 오타니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오타니, 구리야마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요시다는 이구치의 뒤를 이어 지난해 시즌 지바 롯데에 부임했습니다. 사사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번에는 다카사카 지바 롯데 사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사카 사장은 구단 시무식에서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활약한 선수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카사카 사장은 활약의 의미를 주위가 인정하는 활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일부 일본 언론들은 사사키가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하면 포스팅을 허락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군에서 7시즌을 보내야 포스팅 신청 자격이 생기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포스팅 신청 자격에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오타니가 입단할 때 니포넴은 언제든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니포넴은 2016년 일본 시리즈 우승 후 4시즌 만에 보내주려고 했지만 오타니는 준비가 덜 됐다면서 1년을 더 뛰고 진출합니다. 일본 야구는 센트럴리그의 요미우리와 퍼시픽 리그의 소프트뱅크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나머지 구단들의 FA들을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구단은 포스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미우리 우에하라와 소프트뱅크 센가는 FA 진출이었고 요미우리가 포스팅을 허락한 야마구치는 팀이 관심을 두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구단들은 FA로 풀어줘 요미우리나 소프트뱅크에 빼앗기느니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로 보내고 이적료를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의 문제는 요시다 감독과 다카사카 사장의 말처럼 포스팅의 명분이 될 만한 활약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입단 첫 시즌을 오롯이 훈련에 쏟아붓고 2년차에 11경기, 19K 퍼펙트를 한 3년차에 20경기 선발 등판을 한 사사키는 지난해 최고의 시즌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손가락 물집 부상과 옆구리 부상으로 3번이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15경기 등판 91이닝에 그쳤습니다. 3년 동안 승리기여도 13.7을 기록했지만 한 번도 규정이닝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오타니 때부터 메이저리그는 만 25세 미만은 해외 리그에서 뛰고 온 선수라도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포스팅 규정까지 바뀌어 2천만 달러 상한선이 사라지는 대신 선수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적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야마모토가 다저스와 3억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오릭스는 5,062만 5천 달러를 챙겼지만 사사키가 이대로 진출할 경우 마이너 계약을 맺게 되는 지바 롯데는 입단 보너스의 20%밖에 챙기지 못합니다. 오타니가 엔젤스에게 받은 230만 달러라고 한다면 이적료는 46만 달러인 겁니다. 사사키도 메이저리그 계약을 위해서는 만 25세가 넘고 나서 진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키는 2026 시즌까지 3년을 더 뛰고 진출해야 합니다. 사사키도 메이저리그 계약으로 진출하는 게 금전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사사키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저스와 관련이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관측입니다. 다른 팀이 아니라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오타니, 야마모토와 함께 뛰기 때문에 사사키 또한 막대한 광고 수입이 예상돼 첫 3년 동안 받는 최저연봉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는 지난 CBA를 통해 루키 선수가 신인상, 사이영상, MVP에서 특정 순위 내에 이름을 올리면 서비스 타임 1년과 추가 보너스를 주고 있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1년 일찍 얻는 슈퍼2 조항도 있어 예전보다 더 빨리
고연봉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다저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야마모토를 보러 왔던 수뇌부들이 사사키도 조용히 체크하고 돌아갔으며 장현석을 입단시킨 존 디블 퍼시픽림 디렉터가 고교 시절부터 사사키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WBC를 앞두고 있었던 일본과 멕시코의 연습 경기에서 에드리안 곤잘레스와 오타니가 대화를 나눌 때 다저스는 갤런카 부사장이 옆에 있다가 템퍼링 위반 경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사키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키가 포스팅에 나오는 순간 데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프리드먼 사장이 오타니 입단식에서 일본의 모든 야구 팬들을 다저블루로 만들고 싶다고 한 말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WBC를 함께 뛰면서 오타니에게 취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만약 올해 사사키가 사무라상을 따내는 활약을 하고 지바롯데도 2005년 이후 첫 일본 시리즈 진출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지바롯데가 풀타임 한 시즌의 활약만으로 사사키를 보내줄 수 있겠는가입니다. 구단이나 팬들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본 야구계와 일본 야구 팬들의 분위기는 오타니의 투수 복귀에 맞춰 사사키도 다저스로 보내줘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의 일본인 1,2,3 펀치를 만들어보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포스팅 도입 이전 2번의 큰 진출 파동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당시 규정에 빈틈을 노려 일본에서 은퇴 선수가 되고 FA 자격을 얻었고 이라부는 지바롯데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매 구단인 샌디에고로 보낸 것에 대해 은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해 롯데가 양키스로 가겠다는 이라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메이저리그 진출은 포스팅과 FA를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사사키가 정말로 올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에 올 수 있을지, 온다면 오타니와 야마모토에 이어 다저스에 입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제가 사사키와 함께 주목하고 있는 일본의 또 다른 젊은 에이스는 오릭스의 야마시타 슌페이타입니다. 사사키보다 한 살 어린 야마시타는 사사키가 내 팀의 1순위를 받은 것과 달리 오릭스의 단독 1순위로 입단했습니다. 사사키보다 더 단단한 체격인 야마시타는 지난해 오릭스에서 데뷔했고 16경기 2피홈런, 9승 3패 1.61, 9이닝당 9.63진에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사사키는 15경기에서 피홈런이 하나였고 9이닝당 탈삼진은 13.4개였습니다. 물론 야마모토가 떠나고 오릭스의 에이스가 되어야 할 선수는 좌완 미야기 히로야지만 야마시타는 사사키 못지않은 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 야구에서 90이닝 이상을 던진 선발 투수들의 포심 평균 구속 순위는 1위가 159.1의 사사키, 2위가 154.4의 야마시타, 3위가 153.0의 야마모토, 4위가 152.3의 다카하시 히로토, 5위가 151.9의 타이라 카이마였습니다. 사사키, 야마시타, 다카하시, 타이라는 토고 쇼세이와 함께 APBC에 나올 자격이 있었지만 불참한 바 있습니다. 야마시타는 공의 위력으로만 보면 야마모토 못지않은 커브를 던지며 서드 피치인 스플리터가 사사키의 서드 피치인 슬라이더 커브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플리터 피안타율은 8푼 3리였습니다. 야마시타가 사사키보다 유리한 건 요시다, 야마모토의 유출에도 전력이 뛰어난 오릭스 소속이기 때문에 팀의 성과를 내야 보내준다는 포스팅 조건에 도달하기 쉽다는 겁니다. 야마시타는 25세 해제까지 사사키보다 1년 더 많은 4년이 남아있지만 일본 야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마시타도 체크해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인사이더인 제프 파사는 매츠, 양키스,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에인절스, 보스턴, 필라델피아가 관련되어 있는 이마나가 쇼타의 몸값이 1억 달러를 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마나가의 포스팅은 다음 주 금요일에 종료됩니다. 요코하마가 재계약을 원하는 바우어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과거의 사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우어가 사고를 치고 나서 다저스 동료들이 순절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무키 베츠는 지난 월드 시리즈 때 바우어가 돌아왔으면 한다며 복귀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늘 한 박자 빨리 움직이는 애틀란타는 크리스 세일과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일은 보스턴과 맺은 계약이 올해 2,750만 달러를 받고 내년은 자동 실행 옵션이 있었지만 애틀란타는 올해와 내년에 대해 2년 3,800만 달러를 보장하고 2026년에 팀 옵션을 붙여 최대 3년을 보장했습니다. 세일은 트레이드 거부권을 푼 것에 대해 보스턴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보스턴을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뉴욕 출신인 해리슨 베이더는 양키스가 아닌 매츠와 1년 1,05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